미국의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증시 당연스럽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번 주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증시가 약하게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재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또 연준의 태도,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민감주까지 같이 끌려 내려갑니다. 자, 기술주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성장주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억울한 느낌들 가지실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도 같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같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대신에 그 하락에 대한 민감도, 하락에 대한 폭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경기 민감주 도대체 왜 빠졌는지, 또 빠질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더 내릴 것인가,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의 신봉론자 많이들 계실 것 같고요. 또 물려 계신 분들 너무나 많죠. 10만전자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손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와, 13일에 목요일이네요. 네. 원래는 13일에 금요일이지만, 오늘은 13일에 목요일. 아주 그냥, 증시가 폭격을 맞은 그런 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침인데 뭔 이런 희한한 소리냐. 미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지금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99, 2% 가까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67. 네, 어제 조금 올라간다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 자, 뭐, 이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들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빠지겠어. 에이, 뭐, 이 정도 내려왔는데, 그동안 한 이틀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버티신 분들이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좀 큰, 좀 뭐랄까, 패닉? 이런 것들 좀 휩싸일 가능성이 높겠죠. 공포심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딱 한마디 해드릴 수 있겠죠.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죠. 나 떨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때 박종원이었던가요? 곧 끝날 거야. 네, 우리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떨고 있냐? 끝날 거야. 자, 이 정도 나왔어. 내가 생각한 재료, 그 다음에 저 정도 떨어졌어. 그렇다면요, 거의 끝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는 건 얻어맞는 거고요. 이제 맞을 건 알고 있었잖아요. 맞을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조금 찝찝했죠? 네, 좀 덜 빠진 것 같고, 뭔가 조금, 이 정도에서 올라가도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시장이 일단 공포감을 크게 느껴야 돼요. 이제 진짜, 뭐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만큼 나올 수 있는 지표의 어떤 포지션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고, 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동안 내가 꼭꼭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무튼 다우지수, 나스닥 많이 떨어졌습니다. 얘네들 계속 사상 최고가 만들어내고 막 그러더니 이제 주가 빠지는 폭도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물가지표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알고 있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음적인 대비는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4월의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물가지표가 한 0.2 정도 올라오지 않겠냐. 근데 그 0.2 정도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봤을 경우 전년 대비해서 2% 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많은데? 라고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0.8%가 올라갑니다.
0.8%. 그래서 전년 대비해가지고요, 무려 4.2%나 올라갑니다. 2008년도 9월에 4.9% 물가지표가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4.2%라면은요, 연준이 생각하던 2%대 물가보다도 2배 높게 상승한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물가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후속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연준 너희도 이제 어떡할래? 시장이 이제 연준에게 답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 뭐 어떡할 거야 이제? 테이퍼링 할 거야?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네,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 그 다음에 국채금리 1.6에서 1.69까지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요건들을 다 완성을 시키는 거죠. 네, 뭐 끝판까지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준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네, 그냥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익 실현의 빌미로 삼고 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왜 팔아야 될까? 장이 좋다는데, 경기가 좋다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기술주들 별로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 난 거 팔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어떤 재료가 너무나 고마운 거죠. 주식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 또 공포지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은 그냥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표들은 물가지표 말고는 또 나쁘진 않거든요. 또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그래. 나 그게 괜찮아. 일시적인 거는 상관없어. 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연속이 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준이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뉘앙스는 풍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 FOMC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소수 의견이 커질 수 있겠죠. 테이퍼링 앞당겨라. 금리 인상 앞당겨라.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금리 인상이 이게 2023년이잖아요. 근데 2022년 12월로 앞당기자. 그러면 뒷자리 잘라버리고 뉴스는 뭐라고 나와요?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불안감 조성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일단은 시장의 물량 빼뜨려가지고요, 잡아먹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요,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상하겠느냐?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어. 한 2%, 3%만 이랬었던 가능성이 9%까지 올라갔다. 100명 중에 9명 정도는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거 가지고 금리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금리 인상이 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 적다. 일단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죠. 이 빅스 지수도 지금 보면은 제법 많이 올랐어요. 5.7포인트. 그래서 2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27.5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시장이 편안할 때는 한 13에서 17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주가 하락하니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보통 더 많이 올라갈 때는요, 뭐 40대, 50대, 뭐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 역시도 27, 아직 30 미만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견딜만한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지는 않다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가지표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서 뭐 현실을 닥쳤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냐면 쭉 뺐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바바바박 떨어질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지금 나왔죠? 물가지표 예상했잖아요. 물론 PPI도 남아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 남아있는데 일단 CPI, 이 소비자 물가에서 먼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약화된 재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지표 악재 나와서 거기에 상응하는 주가 하락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곧 끝날 거야. 기술적 반등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자, 그게 오늘이 될지,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오늘 저녁이 될지, 아니면 내일 아침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자,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괜찮은 거야. 네, 대비만 잘 되어 있다라면. 내가 들고서 끌려 내려가면 거기서도 다시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 생각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주가 떨어질 때, 오케이. 들어와. 더 싼 가격에 사겠어. 그러니까 무섭죠. 무섭고 굉장히 아프고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주가 급락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연속적인 하락은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가 빠지고 나면 어떻게든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반등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오느냐,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망가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지, 오늘 주가가 하락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떨지 마세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경기 민감주까지 그러면 왜 떨어졌냐? 자, 좋아. 네 말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뭐 성장주든 기술주든 얘네들 떨어져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 도대체 왜 빠진 건데? 걔네들은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가 올라가는 건 맞잖아. 경기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나온 거잖아. 근데 경기 민감주까지 왜 빠지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나쁜 놈들이 그 교실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 야, 공동 책임 다 올라가. 그 책상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 떠는 놈, 원인을 제공한 놈은 더 두들겨 맞겠죠. 니들 나와. 그래서 빠따를 막 맞아. 그 다음에, 그동안은 반 애들은 뭐예요? 책상에 올라가지고 손 들고 서 있죠. 손 들고 서 있는 게 아니지.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무릎 꿇고 손 들고 앉아있다. 네,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동 책임이에요. 시장의 수급이 나빠지는 거야. 자, 기술주가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기술주가 얻어맞아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시장이 빠진다. 아, 시장 빠질 때는 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매도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장에. 매도만 있어요.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되니까 기술주 성장주는 당연히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오히려 나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경기 민감주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안 좋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한테 상품 가격 인상을 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마진율이 막 떨어지고 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이유를 갖다 대긴 좀 그래요. 그냥 그런 겁니다.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막 주식으로만 본다라면, 자, 내가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10% 20% 수익이 나왔어요. 왜냐면 성장률이 워낙 올라가서 걔네들은 뭐 50% 70% 100%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걔네들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딱 가라앉는 모습이니까 경기 민감주들 10% 20%밖에 안 나왔지만 차익을 챙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리스크 관리, 그거 지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격이 떨어지면 그냥 수익을 챙기는 거, 조금만 이격 나면 수익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경기 민감주들도 같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 경기 민감주는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근데 형식적인 하락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낙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안 팔아도 괜찮아요. 네, 기술주들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겠지만 걔네들은 바닥을 정해놨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떨어지고 났을 때 그 바닥까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기술주 성장주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사시면 안 되거든요. 자,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시작이
이 시작이 되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 뭐 등등등 알파벳 등등등 이런 기술주들 다 떨어진 거잖아요. 다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재료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테고 이쪽에 투자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특히 전기차, 특히 테슬라에 거의 그냥 그 광적으로 뭐 테슬라 신도인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 왜 이렇게 좋아해? 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걔네들이 여러분한테 뭐 떡볶이라도 하나 사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말도 안 통하실 텐데 말 통하시는 분은 계시겠죠. 근데 저는 말 안 통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뭐라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뭐 그 미국 그런 그 오너들의 어떤 쇼맨십 이런 거 좋아하시면 모르겠지만 그쪽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뭐 애플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무 이제 이게 그런 분위기 형성되면요 들어가시는 거 다 상투예요. 뭐 기술주에 투자하라 뭐 해라 해외 주식 투자하라 전부 다 좋지 않죠. 차라리 국내 주식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뭐 물론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물가가 막 올라간 거 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어요. 연준의 말대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거 금융 섹터들 잘 보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금융 섹터들이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금융주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 섹터들하고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조금 덜 올라간 거 아니면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시면 같이 얻어맞아요. 얻어맞지만 회복은 굉장히 빠를 거고요. 자, 증시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증시가 하락할 때는 방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들 5% 빠질 때 나는 2%만 빠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방어를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경기 회복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그런 업종으로만 집중이 됐다. 내가 지금 대형주 없다. 기술주 없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떨어져서 조정이 좀 나와서 계좌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 올라갈 거예요. 자, 믿고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세 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거 또 해드려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뭐 10만 전자 간다더니 7만 전자가 떨어졌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그냥 단순하게 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대만 쇼크다. 네, 그래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도 아주 그냥 다 뒤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지금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국내에 있는 그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거기에 무조건 영향받는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 그 시총 상위권 종목은 미국의 나스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처럼 기술주 성장주가 튀어나갈 때는 우리나라 포지션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제가 다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전부터 계속 비중을 축소해 왔고 뭐 언제였어요? 월요일이었어요? 네, 다 매도를 직접 해드렸잖아요. 전체 매도. 그래서 뭐 방송 제목도 전체 매도, 전략 매도 파세요. 근데 그때도 막 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빠져야 되겠죠. 더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더 빠져야지 돼요. 왜냐면 기술주 성장주들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 올 때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계속 빠질 것이냐? 아니죠. 네. 오늘까지 떨어지면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이런 대형주들 3일 연속 급락하게 되면요. 거의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럼 오늘 사야 되겠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네.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요. 다 떨어졌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사셔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분명히 네, 제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에이씨 떨어지게 뭐 얼마 떨어지겠어. 그럼 더 사야지. 이 생각 분명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 오늘 또 떨어진다고? 나 오늘 더 살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야, 뭐? 성수사가 더 떨어진대. 어떡하냐? 큰일 났다.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야지만이 주식을 살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팔고 싶다는 생각. 근데 오늘도 아마 물량들 많이 쏟아질 거예요. 이제는 사실 버티기 힘든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미 10%, 15%, 많게는 20%까지 손실난 시총상위권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30%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마이너스 40% 버티기 힘듭니다. 반토막이 났다. 우량주를 가지고 무려 그냥 불과 3, 4개월 만에 야 이거는 상당히 쇼크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권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떨어지는 이유도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해서 대만 증시가 8% 빠졌다가 조금 더 올려서 끝났나요? 한 4%대로 끝났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빠졌죠. 네, 8% 넘게 빠졌었죠. 역사상 최대 하락입니다. 증시가 8% 넘게 빠진 적이 대만이 없었어요. 근데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대만 증시가 하락하는 거 대만은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비슷한 환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는 거다. 네.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보세요. 공매도 그리고 차익 실현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요. 계속 좋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서는 한번 쉬어야 돼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없어요. 전 세계에. 잠깐 쉬었다 가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10만원은 못 갔다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번에 조정 들어가고 나서 밑에서 다시 터닝하게 되면 그 다음 턴에서 10만원 당연히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10만전자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서 사가지고 또 물타기를 계속하면서 비중이 빵빵하게 들어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 못 버틴다는 얘기야. 나는 버틸 거예요. 네, 그러면 버티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까지요. 대형주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버티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최고예요. 피하는 게 최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빠질까에 대한 부분은 일단 더 빠져요. 더 빠진다. 그거는 뭐라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괜찮아요. 올라갑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지만, 그냥 더 빠지는 게 팩트야.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또 떨어지는데, 거기다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만, 떨어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대형주들은 그게 꼭 있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가요. 기술적 반등이 나갔는데, 직전 고점은 당연히 못 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등은 나가요. 반등이 나가니까 이미 오늘까지 얻어맞아 버렸다. 그러면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나 들고 있는데요. 어떡합니까? 오늘까지 얻어맞았으면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파세요. 당분간은 이 대형주 쪽에 매도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요.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 부분 지금 이거를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대형주 사지 말고 이제는 매도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 5개월째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긴 해요. 네, 다 이제는 알아들으실 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대응하실 분들 다 대응하셨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더 사고 있는 분들, 아직도 버티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지는 것은 팩트고요. 더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닥을 언제 잡을 것이냐는 이제 시장이 점점 지나가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돈을 들고 있으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팔아서 현금을 갖고 계시고 예수금 많이 갖고 계시면 이럴 때 내가 물린 종목들 전략은 두 가지로 갈 수 있죠. 내가 물린 종목을 더 사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거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시황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방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물가지수가 급등했고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개떡 같은 뉴스죠. 네. 근데 알고 있었어. 자, 시장 빠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대응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쇼크가 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든 올라옵니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반등을 해준단 말이죠. 하지만 그 부분이 연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기 민감주 왜 빠졌냐? 네. 지들만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빠질 때 다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낙폭이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종목을 갖고 계신 게 필요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내려고 욕심내지 마라. 빠질 땐 같이 빠지는 거다. 대신에 좀 덜 빠지면 돼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다 빠지니까 뭐가 나쁜 놈인지 뭐가 좋은 놈인지 모르지만 덜 빠진 놈이 좋은 놈입니다. 하락할 때 올라갈 거 그걸 노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계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욕심내지 마시고 하락할 때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주가 빠지는구나. 하지만 내 종목은 조금밖에 안 빠졌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삼전 하이닉스 더 내릴 것인가? 네, 더 내립니다. 더 내리니까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좀 비중을 더 줄이거나 매도하시거나 그런 것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바닥 잡을 때까지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그 부분도 같이 명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핀 상태의 호황이나 불황의 연속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라. 시장은 발작하듯 움직이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시장의 흐름을 잡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할 때는 아예 그것조차 노력하지 않는 편이 낫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가 비슷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잖아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상승이 나올 때, 그때가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냥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것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예측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아, 그냥 갈 거야. 우리가 10만 전자 갈 거야 라고 계속 기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예측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거 팩트만 믿으십시오. 팩트는 뭐죠? 지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자, 시장이 급락을 크게 보이면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을 또 기다려 보세요. 오늘 만약에 많이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주가가 그냥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변동성 보이다가 반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덥석 잡지 마시고요. 충분히 올라가는 거 상승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잘 이겨내시고요. 장중시황 때 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화이팅!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